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의 남매간인 마지막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기서는 이제 7세인데요.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69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30년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돼 있습니다. 39살에 독사를 이용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로서 제위는 기원전 51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18살에 즉위를 해서 21년간 통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은 같은 그 남매 이집트의 전통 중에 하나가 같은 그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을 주로 했습니다. 이게 근친상간인데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은 그 유전자 중에서 열성이 유전이 돼서 밑에 그 자손들이 아주 그 나쁜 성향이라든가 좋지 않은 병을 갖게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에서도 이 근친상간이 많았어요. 같은 뭐 사촌지간이라든가 이런 그 유전자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인간이나 동물이나 아주 그 건강하고 그 오랫동안 번성을 하려면은 서로 다른 유전자, 나와 다른 유전자, 나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강을 할 수 있는 다른 유전자와 결혼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유럽의 그 왕가에서는 같은 그 가문끼리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의 그 부와 권력을 딴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싫다. 딴 그 핏줄한테. 그러니까 우리 핏줄이 다 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끼리 결혼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같은 삼촌 사촌끼리 결혼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왕이나 귀족들이 뭐 좀 정신병이 많다든가 무슨 뭐 질병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집트도 고대부터 이런 전통이 좀 있어서 같은 하층민하고는 못하겠다. 우리끼리 그냥 높은 파라오끼리 하자 해서 남매 간의 결혼도 많이 했습니다. 이 남매 간의 결혼이 실질적으로 무슨 뭐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든 뭐 그러면서도 이제 뭐 애인이라든가 뭐 후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손을 낳아서 이제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를 하는 면은 있었겠지만은 어떻든 그 자기네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이오스 13세와 결혼을 해서 공동 파라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1년 18살 때 7살이나 어린 그러니까 뭐 잠자리는 같이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그 클레오파트라가 11살이고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11살, 7살 차이 요 결혼을 하면서 공동 파라오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 파라오를 기원전 51년부터 4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살부터 22살 때까지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원전 47년까지 공동 파라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살 때까지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8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 로마 제국에서 그 내전이 일어나서 그 삼도 정치가 깨지고 그 로마의 원로 장군 폼페이우스와 로마의 천재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간에 이제 내전이 있어서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죠. 이분이 그 폼페우스를 그 로마 제국에서 쫓아내고 그리스에 가 있는 폼페우스를 그리스까지 쫓아가서 그리스에서 폼페우스를 이제 그 완전히 대파시킨 거죠. 그래서 폼페우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장군이었는데 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옛날에 그 관할하던 이집트로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죠. 그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환영한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도착한 폼페이우스 목을 쳐버리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를 죽여가지고 폼페이우스의 그 목을 그 카이사르한테 보내죠. 그러면서 카이사르한테 이제 알랑방구를 끼는 건데 어떻든 이 그 기원전 48년에 그 어떻든 그
카이사르가 폼페우스를 쫓아서 이집트까지 이제 쫓아옵니다. 배를 타고 쫓아와서 오는데 이 카이사르와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협상을 하죠.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잠깐 그 공동 파라오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카이사르를 만나서 나를 파라오로 시켜달라. 그러면 로마 제국이 협조를 하겠다 해서 카이사르가 오케이 해서 그 다시 이제 그 파라오의 클레오파트라가 그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47년에 카이사르가 이집트와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 그 남동생이 이제 카이사르하고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이집트가 지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도망가다가 전쟁에 져서 도망가다가 혼란 속에서 나일강에 빠져서 죽습니다. 근데 기원전 47년에 카이사르가 이제 이집트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하면서 이집트를 점령을 하자 2주일 동안 그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미롤의 밤을 보냅니다. 같이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한 거죠. 그 당시에 그 기원전 47년에 카이사르의 나이는 이미 53세 중년의 나이고 클레오파트라는 22살 한참 꽃다운 어린 나이죠. 그래서 거의 한 30년 차이가 나는데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아들이 사생아인 카이사리온이 되겠습니다. 이 카이사리온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카이사르의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는 나중에 어떤 그 불안의 씨앗이죠. 불안의 카이사르의 아들이니까 사생하지만 그래도 카이사르의 친아들인 카이사리온, 그다음에 이제 자신 아우구스투스도 자신은 이제 카이사르의 양아들. 그렇기 때문에 친아들이 언제 어디서 다시 세력을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카이사르의 아들인 카이사리온을 죽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리온을 죽고 기원전 44년에 그 로마의 그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그 종신 독재관 카이사르가 블루투스한테 암살이 됩니다. 이때에 이 클레오파트라 나이는 25살.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다시 삼두 정치가 되고 같이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아우구스트 황제죠. 그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카이사르의 이제 장군인 마르크스 안토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삼두 정치를 벌이면서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주로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본토를 지배를 하고 마르크스 안토니우스는 이제 동방 지역의 그 속주들을 관리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그 내전 권력 투쟁을 벌여서 결국에는 마르크스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42년에 그녀의 나이가 27살 때 그녀는 이제 그 나중에 지는 그 카이사르의 장군인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와 그쪽에 이제 연을 대는 거죠. 줄을 대는 거죠. 이제 카이사르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원전 42년 그녀의 나이 27살 때 안토니우스와 이제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안토니우스는 이제 그 이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27살 때. 근데 안토니우스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부남이죠. 안토니우스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적인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하고 옥타비아와 결혼을 한 유부남 상태인데 이집트의 새로운 여인 클레오파트라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안토니우스의 그 명성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게 되면서 로마 시민들한테 그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세력을 얻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은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4년에 사망했으니까 56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보다도 31살이었고 기원전 39년 그러니까 이제 그 30살 때 안토니우스와 만난 지 3년 만에 안토니우스와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마르크스 안토니우스는 그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옥타비아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